뉴저지 등 14개 주 정부들이 식당, 술집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를 보류하거나 중단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제2차 경기 부양 법안을 7월 중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기 예산 10억 달러 삭감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대학 술집에서 무려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방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 핵심 현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분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오늘 목요일 한국 프로야구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등 14개 주 정부들이 식당, 술집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를 보류하거나 중단시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7월 6일로 예정된 뉴욕시 경제 재개 3단계에 해당하는 식당 실내 영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는 3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타주의 방문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식당 실내 영업 재개를 보류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쇼핑몰 영업 재개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자 급증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2일로 예정된 식당 내 식사 허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세이스 파크 한인 상인들은 7월 2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종업원을 충원하고 식재료를 준비하는 등 실내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기에 큰 실망을 표했습니다. 자재값이 올라도 일단 오픈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제가 월요일인데 준비를 다 했었어요. 워킹박스에 넣을 거, 냉동실에 넣을 거 준비를 다 해도 그래도 기분이 좋았었죠. 그리고 일하는 애들도 이제 며칠 있으면 오픈을 한다. 하다못해 뭐 박스보이 하는 스페니시조차도 신바람이 나가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한편 팰세이스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소기업 지원을 위해 CAR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방정부 지원 등 한인들이 궁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트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원금을 가지고 버건 카운티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CARES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말 7월 초에 준비가 될 과정이고 카운티에서 이 보조금을 혜택을 드리는데요. 많은 소상인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저희 타운에서 한국 직원이 최대한 도와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신청서가 나오는 즉시 저희 비즈니스 오너분들과 제가 이거를 공유하겠습니다. 한편 뉴저지 전역의 쇼핑몰은 29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쇼핑몰은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이로써 경제활동 재개를 보류하거나 후퇴시킨 주는 모두 14곳으로 확대됐다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경기 부양 현금 지급 추진을 밝힌 가운데 연방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7월 중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정책회의를 갖고 가능하면 빨리 2차 현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소득세 크레딧 대신 지난 경기 부양안과 같이 실제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짐 인호프 의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곧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대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코닌 의원은 소득세 공제 크레딧도 검토됐지만 현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손에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보너스 현금 지급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케빈 브레이디 연방 하원 의원은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할 경우 $1,20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고, 로 포트먼 연방 상원 의원은 일터에 복귀하는 실직자에게 주당 $450씩 6주까지 보너스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저소득층 가정에 소득세 일부를 돌려주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팻 페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액 공제의 최대 30%에서 40%로 늘리며 자녀가 없는 25세 이하 납세자 등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납세자들까지 수혜 대상을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페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특히 1년 수입이 $40,000 이하인 저소득층의 39%가 해고되거나 무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라며 뉴욕주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이들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액수가 적고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 액수가 정해지며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먼저 연방 세금 보고서에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계산하고 그 크레딧의 30%가 뉴욕주 세금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주 소득세를 상감하거나 환불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이 크레딧을 30%에서 40%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이 크레딧은 2020년 기준 연방정부 뉴욕주 합쳐 최대 $8,500 이상이 되고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추가 크레딧은 최대 $600 정도가 될 겁니다. 한편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현재 뉴욕주와 함께 연방정부와 뉴욕시도 시행하고 있어 일부 부양 자녀가 많고 가구당 총 수입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가 주는 세금 환급액을 모두 합해 최대 $8,000 정도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이처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14%까지 급상승한 뉴욕주 실업률이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경 예산 $10억 삭감안과 뉴욕시 행정부 전체 부서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회에 뉴욕 경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당초 $60억 규모에서 $50억 $10억 가량 줄인 예산 삭감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삭감 예산 $10억 중 $5억 휴먼 서비스인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뉴욕 시형 아파트 시니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린치 뉴욕시 경찰 노조 회장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이 같은 방침은 경찰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뉴욕 치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폭력 시위 후 후폭풍인 총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초 뉴욕시 의회도 $10억 경찰 예산 삭감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경찰 예산 삭감안은 현재 36,000명에서 33,000명으로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축소하고 오버타임 수당 제외, 신규 경찰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뉴욕시경 예산뿐 아니라 시 행정부 전체 부서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행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 공무원 2만 2천 명을 임시 휴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무려 10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 인근의 술집 하퍼스 레스토랑 앤 블루팝을 방문한 1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 잉엄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에서 20일 이 술집을 다녀간 14명이 2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 대부분은 18세에서 23세 사이로 무증상 환자도 20여 명 있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재개장 당시 술집 현장을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는데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 대부분은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문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린다 베일 잉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술집 방문객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등 해변을 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변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29일부터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 워터파크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브 시슬락 네바다 주지사도 경제 재가동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의 현행 경계활동 재개 2단계는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방지법은 헌법상 부여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여전히 낙태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지난 2016년 유사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진보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리에서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폐지, 인구조사 설문문항에 시민권 유무 포함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현안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미 언론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향과 별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 금지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인근 30마일 이내 병원에 대해 환자 이송, 입원 특권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현재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 5명 중 단 2명만 환자 이송 입원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을 주도한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분산 진행될 예정이어서 뉴욕 시민들이 집에서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롱알랜시티에서 막기에 오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는 7월 4일 메이시스 백화점 주간 불꽃놀이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예년처럼 독립기념 불꽃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롱알랜시티에서는 월요일 밤에 예정된 불꽃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불꽃을 쏘아 올린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약 5분 동안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예년과 달리 5개 보로의 강변과 도심 곳곳에서 분산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 역시 정확한 시간이나 위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행사 시작 직전에 뉴욕시의 인터넷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메이시 백화점의 이 같은 방침은
불꽃놀이 관객을 분산시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올해 불꽃놀이는 주민들이 거주 지역 어느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의 한국 프로야구 생중계로 인해 전 세계 한국 프로야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오는 목요일 K 뉴 리더스 프로그램에 한국 프로야구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ESPN과 KBO가 방송 중계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 세계 160개국에서 한국 프로야구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프로야구의 관심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2일 문화원 웹페이지를 통해 K-New Leaders 토크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원 측은 최근 한국 프로야구 대사로 소개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 KBO 블로그 운영자 댄 커츠를 첫 번째 게스트로 선정해 한국 프로야구 개막과 미 현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객원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한국 프로야구 정보를 영어로 소개하는 블로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ESPN이 한국 프로야구 중계를 발표하자마자 스포츠 팬들이 방문으로 한동안 그의 블로그가 셧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KBO는 전국에서 각 구단별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이니셜과 같아 노스캐롤라이나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팬들은 한국 야구 응원과 치킨과 맥주를 먹는 등 한국 음식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팬들의 한국 야구 관심에 보답하고자 한국 팬들은 스포츠 앵커 칼 라비치와 존 시안비의 응원가와 사진 하드보드를 만들어 선물하는 등 미국 야구 관계자와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KBO 리그를 향한 미국인의 현지 반응과 한국과 미국 프로야구의 차이점, 관전 포인트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방송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프로야구의 관심과 함께 추신수, 류현진 선수처럼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No, sir. I can't breathe. Okay. I can't breathe. You can breathe if you're talking. You're breathing. Willie Ray Banks died in custody on December 29, 2011. 전국의 경찰 진압으로 인해 70명의 사망자들이 똑같은 말을 외칩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Roberts is pivotal as court topples abortion barrier. 5-4 decision in first such case with 2 Trump picks. The Supreme Court on Monday struck down a Louisiana law that could have left the state with a single abortion clinic, dashing the hopes of conservatives who were counting on President Trump's appointments to lead the court to sustain restrictions on abortion rights and eventually to overrule Roe v. Wade. 대법원은 어제 로버트 대법원장의 도움으로 낙태 클리닉을 단 한 곳으로 축소할 수 있었던 루이지아나 법률안에 대해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보수주의자들이 연방 법원을 장악하려는 희망을 꺾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past 2 weeks, the Chief Justice has voted with the court's liberal wing in 3 major cases on job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workers, on a program protecting young, undocumented immigrants known as Dreamers, and now on abortion. 지난 2주 동안 대법원장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업차별,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낙태에 관한 3가지 주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자유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뉴스 분석입니다. News analysis. A victory for now for Roe v. Wade. The ruling will only further the push by social conservatives to re-elect Mr. Trump so he might have a third opportunity to nominate a justice in time to rule on more significant abortion cases, working their way up to the Supreme Court. Many of those laws would have far greater reach than the Louisiana case.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회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력한 낙태 법안을 대법원에 회부하기 위해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법들 중 많은 것들이 루이지애나 법률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17-year-old who just graduated high school, latest victim of shocking rise in shootings. God is crying. 17-year-old children should not be dying in the manner they have been dying in their own neighborhoods, Noel Ellison says of his nephew, Brandon Hendricks, a high school basketball star who was killed late Sunday in the Bronx. 노엘 앨리슨은 일요일 오후 브롱스에서 살해된 고등학교 농구 스타인 그의 조카 브랜든 핸드릭스에 대해 17살 소년이 자기 동네에서 죽은 방식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예산 삭감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Cop unions fear chaos. Even right now, the NYPD doesn't have enough manpower to shift cops to one neighborhood without making another neighborhood less safe. 경찰협회는 현재도 도시를 안전하게 지킬 만한 충분한 경찰 인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Captain's Endowment Association President Chris Monahan said New Yorkers would pay the consequences. And Detectives Endowment Association President Paul D. Giacomo said that the cuts show criminals that the city isn't prioritizing fighting them. 크리스 모나한 서장규부협의회장은 경찰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 뉴욕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고 형사기부협의 회장인 폴 디 지어가모는 이 같은 삭감 조치들은 뉴욕시가 범죄자들과 싸우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제작사인 태양의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파산법 15장에 따라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폐쇄,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으로 우리는 매일 지구 전역에 수백만 팬들을 위해 즐겨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성명을 통해 내년 초까지 셧다운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1월 3일까지 예약에 대한 환불이나 티켓 교환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연 재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공연이 내년 초부터 연쇄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2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으며 당초 6월과 9월 잇따라 재개장을 추진했지만 내년 초로 재개장이 미뤄졌습니다. 뉴저지 한소망교회가 5만 $1,000의 구제사역 기금을 모금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과 지역사회, 선교지 돕기에 나섰습니다. 교회는 2차례의 사랑 나눔 사역을 실시해 220가정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0학년에서 12학년생이며 커뮤니티 활동에 열정적인 경우에는 9학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은 온라인으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며 한인 이민 역사 공부와 뉴욕 한인회를 통한 커뮤니티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보다 밝은 7월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